사실은 이게 임상 의사들의 어떤 의심, 진단 이렇게 이제 갔을 때 특별한 진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죽은 사람의 회부를 하면은 약 20% 이상에서 파킨슨이 진단될 정도로 생각보다는 우리가 치매에 비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입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과연 도파민 외에 치료가 없는 것일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파킨슨의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파킨슨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치매와 함께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유병률 한 2% 남짓해서 발견되는데, 사실은 파킨슨을 의심하기도 진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킨슨을 사실은 앓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의 회부를 하면은 약 20% 이상에서 파킨슨이 진단될 정도로 생각보다는 우리가 치매에 비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입니다. 앞서 여러 증상들이 한번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손떨림이 시작이 되고, 특별히 집중할 때 예를 들면 글씨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떨림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좀 더 빨리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걷지 못하고 걷는 것이 힘들어 보일 때, 그리고 환자분의 그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언제부턴가 웃지 않을 때 등등을 한번 파킨슨의 증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우리가 파킨슨을 의심해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계속 떨린다, 레스팅 트레머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서 항상 뻣뻣한 증상, 그리고 걷는 거림, 행동 전반적으로 성큼성큼 걷지 못하고 느리고 힘이 없는 모습들, 걷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진단되기도 하고요. 표정이 언제부턴가 웃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특히 남자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없어서 목소리가 작아진다, 글씨 쓰기도 힘들어지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호전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심할 수 있고요. 뇌하수체 안에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부분에 기능 저하가 있어서 도파민 저하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 그리고 치료도 L-도파민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게 임상 의사들의 어떤 의심 또는 진단 이렇게 이제 갔을 때 특별한 진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초기 진단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PET-CT 또는 PET-MRI, 그 중에서 도파민 부분의 그런 액티비티를 평가하는 그런 특수 검사를 통해서만이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환자분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을 때 도파민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산 검사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81세에서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자세하게 문진을 해서 파킨슨을 진단했던 케이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실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도파민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파킨슨 환자 특유의 그런 대사물들이 관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독 기능과 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파킨슨 환자의 그 도파민 저하뿐만 아니라 이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항산화 지표, 여기 환자 같은 경우는 25%로 꽤 떨어져 있죠. 그리고 해독 기능 저하, 또 장내 미생물, 이러한 어떤 다른 요인들이 파킨슨 병의 악화 요인일 수도 있고, 또 파킨슨병과 함께 문제가 되는 문제들일 수 있어서 저희가 L-도파민을 투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의 어프로치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이도스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백옥주사라는 표현으로 개원가에서도 많이 처방하는데, 보통 600ml에서 1200mg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글루타치온 요법이라고 해요. 근데 하이도스는 그 이상 2400ml 또는 3000mg을 최소한 주 1회를 점적주사, 즉 수액으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 요 책에 통해서 저도 많은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 테라피를 적용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러한 특별히 일본에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환자들에게 파킨슨의 보조적인 치료로 단순히 도파민을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파민 주변에 많은 퇴행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항산화제, 그 중에서 글루타치온의 고용량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파킨슨 환자의 특징적인 그런 상태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번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게 뇌와 장, 브레인 겉은 하나의 축이다. 브레인 겉 엑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별히 파킨슨 환자에서 장내 미생물총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이 연구는요, 네이처지 21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것도 메타 분석을 해서, 즉 10개의 임상 연구를 분석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을 때 특징적인 지표가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알파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다양성 지수가 떨어질수록 장이 안 좋다고 했는데 10개의 임상 연구 중에 2개를 제외하고 8개에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파킨슨 환자에서 장내 미생물 알파 인덱스가 감소했다. 역으로 보면은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해주면 파킨슨을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장내 미생물의 대표적인 치료 원칙이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리무브. 노르믹스라고 하는 리팜시민이 대표적인 그런 나쁜 균을 제거하는 한 균제인데 노르믹스를 한 2주간 이상 사용됐을 때 장 증상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킨슨의 특유의 증상들을 개선시켰다는 것들을 임상 연구로 보여준 것이 대표적인 연구 논문인 세일지의 2022년도에 실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임상 연구들과 또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좋은 유산균을 잘만 고르면 파킨슨의 증상들을 꽤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하이도스 글루타치온, 두 번째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키고 마지막으로 비약물 치료 중에 앞선 영상에서 인지기능 개선시켰던 TMS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한 파킨슨의 주증상 중에 하나인 그런 기억력 저하 또는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역시 메타 분석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요 14개의 임상 연구를 메타 분석한 란셋이라고 하는 또 좋은 저널에 실린 연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MS를 14개의 임상 연구에서 각각 연구를 했는데 시스템 분석, 메타 분석의 결과 총 381명을 총 분석했더니 반복적인 TMS를 통하여서 파킨슨 환자들의 그 모토 펑션, 즉 이렇게 굳은 증상들이 개선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임상 연구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이 파킨슨 환자에게 과연 도파민 외에 치료가 없는 것일까? 파킨슨도 일종의 노화 질환이고 세포의 노화라는 관점 봤을 때는 첫 번째는 파킨슨 환자의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항산화제 중에 글루타치온, 또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개선시키고 또 TMS를 통하여서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파킨슨의 여러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